안녕하세요. 역지법칙입니다. 오늘은 그 구매 대행하면서 제가 고발당했던 고소가 아닌 고발당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이 주인공은 이 친구고요. 예, 올무입니다. 뭐 덫이라기도 하고 올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제품 올린 거는 대량으로 업로드 했을 때 좀 반응이 있어서 시골 같은 곳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야생동물 중에 그 멧돼지 퇴치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품을 올렸죠. 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강남경찰서라는 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5월 초쯤에. 그러면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 위반으로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라는 곳에서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어, 네, 이런 회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생동물들 보호하는 그런, 그런 어떻게 보면 수익을 뭐 창출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선단체 같은 개념의 변호사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를 고발을 했다고 하면서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했어요. 그 스팸인가? 뭐 보이스피싱인가?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강남경찰서 그 조사관분이 하는 말이, 쿠팡에 이런 올무 제품 올리지 않았나요? 하면서, 아 맞다, 내가 올렸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보이스피싱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강남에서 조사받을 수 없으니까 현 거주지인 광주로 이관해 주겠다, 이렇게 이송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송 받는 걸로 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제가 5월에 연락받고 6월 중순쯤에, 6월 15일인가 16일쯤에 조사를 실제로 광주 서부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처음에 조사관님이 전화가 와서, 광주에 있는 조사관님이 전화가 와서 이게 판매 내역이 있는지 자기한테 이메일로 발송해 달라고 해서, 제가 쿠팡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 상품 등록일부터, 그리고 제품을 내린, 그러니까 등록을 이제 상품 삭제한 날까지 해서 전부 판매 내역을 기간을 조회해가지고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판매 내역이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니까, 그때 조사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간 끌 건 없을 것 같고 빨리 오셔서 조사 받으시면 문제 없이 끝날 것 같다라고, 약간 이렇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준 건 아니지만 눈치를 살짝 주더라고요. 통화상으로도.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사실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조사라는 게 어쨌든 간에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아, 예.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10조, 덫창해, 올무 등 제작 금지 등. 뭐 누구든지 덫창해, 올무 또는 그 밖의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걸 위반했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런 그림은 아니었고, 좀 편하게 좀 조사를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고 편하게 정말 갔는데, 노트북도 들고 갔네요. 이 증빙을, 판매되지 않았다는 증빙을 실제로 전산에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트북까지 들고 가서 캐시 데이터도 한번 보여줄 겸해서 캐시 데이터도 설명해주고, 그리고 쿠팡에 있는 판매 내역을 다 실제로 조회시켜서 보여드리고, 노트북으로.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저도 처음 받아봤는데 필요 없는 그 개인의 신상을 상당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서 직업이 뭔지,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주소는 어디고, 무슨 주로 생활은 또 어떻게 어디서 생활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어떻게 올렸고, 그리고 야생동물보호법 이 법률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라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몰랐죠. 그리고 경찰 그 조사관분도 자기도 오늘 처음 알았다고, 이거 조사하면서 이 법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근데 알아보니 올해 초에, 법은 그 전에 만들어졌는데 시행은 23년도에 이렇게 시행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경찰 조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조사를 받고 판매 내역이 없다는 거를 이렇게 증빙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네, 수사 결과 통지서가 왔습니다. 제가 19일 날 접수가 됐고 사건 번호는 이렇게 되고, 네, 결정일은 제가 15일 날 조사를 받고 한 일주일 만에 결정이 됐네요. 불송치, 혐의 없음, 별지와 같음.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법리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예, 이게 지능 2팀에서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판매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도 조사 받으면서도 그랬는데 조사관님이 판매가 됐다면 이게 자기 선에서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검사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검사 선에서 별일 아니다라고 해서 뭐 혐의 없음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판매 내역이 없었고, 그리고 이 법률 자체가 최근에 시행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인지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무리 없이 이렇게 어, 어, 혐의 없음으로 쉽게 끝났습니다. 잠깐만, 예, 이 법률은 이겁니다. 이제 법제처에서 보시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10조 있죠. 이렇게 아까 제가 캡처했던 거.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저도 지재권이 현재 한 3건, 동일한 건으로 3건이 지금 걸려 있긴 한데, 다 처음에는 내용 증명이 날라오고 그래서 합의를 보자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어떤 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손해난 거를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업체에서 나는 니들 때문에 어떤 손해를 봤어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판매 내역이 없다면 손해 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3건 있는데도 1년이 다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언젠가도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지재권 위반 상품을 팔았거나 또는 어, 그런 지재권 위반이 문제가 되는 상품이 업로드 돼서 그런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선은 판매 내역이 없어야 이렇게 깔끔하게 불송치가 되고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 내역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찰서, 그러니까 경찰 조사관 권한으로 불송치를 때릴 수가 있고, 그 이상으로 이제 판매 내역이 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경찰분이 불송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꼭 염두에 하셨다가 혹시 잘못 올리셨더라도 그런 제품 보면 혹시라도 판매가 됐을 때 절대 판매하지 마시고 꼭 제품을 삭제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몇백만 원씩 합의금을 내시거나 그러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상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